안녕하세요, 건달비입니다. 2025년 1월 첫 주 주말 일요일 오후입니다. 그래도 새해가 밝았는데 이렇게 인사를 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카메라 들고 나와 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조깅하러 나왔는데 가면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 가볍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자, 찍고, 아이고 이것이 눌리지도 않은데 아유, 안 잡아놨어요 GPS를. 이런 띄면 안 되는, 이거 아까운데 띄는 거. 아이씨, 뭐야 이거. 아, 얼른 잡혀라 GPS야.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이렇게 그냥 천천히 출발합니다. 이제 잡혔네. 가봅시다. 저는 항상 이렇게 여기서 출발할 때 거의 첫 1km는 7분대로 이렇게 찍히더라고요. 그렇게 시작을 해요.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특히 처음 출발할 때는 이렇게 포어풋으로 하거든요. 포어풋. 일부러 그래요. 이렇게 뭐냐면은 약간 뭐라고 해야죠? 아킬레스건 그쪽에 약간 스트레칭을 해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처음에는 이렇게 약간 포어풋으로 느리게 가면서 스트레칭을 해주고, 조금 풀린다 싶으면은 이제 원래 주법대로 미드풋으로 이제 바꿔주거든요. 그리고 2km 정도 가면은 이제 원래 계획했던 그 페이스로 거의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항속주행하는 형태로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들 그 달리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뭐 저처럼 이렇게 하시라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달린다, 그냥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오늘 일요일 딱 이 시간에 지금 장거리를 트랙에 나가서 장거리를 뛰어야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약간 지금 눈도 아니고 이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보가, 어제 보니까 예보가 이렇길래 그래서 어제 장거리를 마쳤습니다. 벌써 8번째 거리주인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뭐 부상 없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5년 들어가지고 조금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뭐 그전에도 설렁설렁한 건 아니었지만은 1월 1일 새해 벽두부터 또 1월 1일 설날이라고 뭐 그 신정 뭐 그런 의미보다는 빨간 날이니까 낮에 잘 달릴 수 있다 이런 게 강하잖아요, 러너한테는. 그래서 트랙에 나가서 빡시게 대회 페이스로 달려봤어요. 15km를 대회 페이스, 그러니까 4분 15초 안쪽으로 뛴 거죠. 평균 413 페이스로 뛰었더라고요. 역시 저한테는 사실 상당히 빠른 페이스거든요. 왜냐하면은 제 거의 10km 기록으로 PB에 가까운 그런 속도로 15km를 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거 안 되는 건데, 제가 요즘에 뭐 이렇게 5km나 10km를 뭐 TT식으로 그렇게 막 죽으라 뛰는 적이 없기 때문에 제 현재 10km 기록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수요일날, 그러니까 1월 1일날 뛰어보니까 413 페이스로 15km가 일단 뛰어지고, 그리고 이거 대회였으면 충분히 하프까지도 밀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숨 넘어간 게 뛴 건 아니거든요. 딱 그냥 숨 차는데 뛰어지는, 계속해서 뛸 수 있는 딱 그 정도 속도 있잖아요. 그거 아시죠? 그거. 그러니까 젖산역치를 침범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밑단계에서 딱 그 약간 그 힘들지만 계속 달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 좋은 숨참, 그런 느낌으로 15km 뛰었거든요.
그렇게 뛰고 나니까 뭐 이렇게 큰 의미는 없는데 스트라바에서 15K PB라고 또 뭐 그것도 뜨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0km 기록이 42분 빵빵초가 찍혀 있던데, 그게 제 그 기록에서 보니까 두 번째로 빠른 10K 기록이었다고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뛰면서, 요즘에 제가 뭐 이렇게 정확한 기록을 안 재봐서 모르겠지만은 기량이 조금 올라가 있는 상태는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렇게 수요일날 15K를 대회페이스를 뛰어보고, 그러고 나서 바로 어제 3일 후잖아요. 3일 후 사실 약간 회복이 덜 된 상태인데 날씨가 오늘 이런 거라고 예상을 해서 어제 다시 30km를 대회 페이스에다가 플러스 20초 한 435 페이스로 쭉 30km를 밀어봤어요. 뭐 일시정지나 이런 거 없이 급수대 제가 의자 있거든요. 그거 하나 딱 거치해 놓고서 거기다가 이렇게 파워에이드 같은 거 따라 놓고 쭉 달리면서 정확하게 435 페이스 안쪽으로 계속 밀었어요. 30km. 다리가 회복이 안 돼가지고 조금 피곤한 느낌은 있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엄청 힘들고 못하겠다 뭐 이런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계속 제가 지금 거리주를, 그런 25km 이상 거리주를 어제가 8번째였는데 매 주말마다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즐겨져서 그런지 뭐 달려지더라고요. 그냥 좀 피곤한 거는 느껴지긴 해도 달려지더라고요. 그것도 또 전체적으로 4분 33초 페이스였어요. 그게 평균. 그 속도가 제 30km에 세 번째 빠른 기록이었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왜 세 번째지 생각해보니까 JTBC 마라톤이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경주 마라톤이 두 번째였고, 그리고 어제 그게 세 번째였어요. 그러니까 뭐 테이퍼링 같은 거 전혀 없는 상태에서 뛴 건데, 그 30km가 뭐 그냥 적당히 그렇게 크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뛰어지고 또 세 번째로 빨랐다. 거의 싱글 페이스에 가까운 페이스였다. 4분 33초니까 그런 거 봐서는 많이 올라오긴 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내심 제가 약간 그 걱정되는 건 있어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한 기준 기록들이 있잖아요. 5km는 뭐 18분 후반대, 19분 초반, 그리고 10km는 38분 후반에서 혹은 49분 초반, 뭐 하프는 얼마, 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록에 비해서는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기록이 한참 못 미친다는 거거든요. 그게 조금 깨름칙하긴 한데, 그런데 그런 거는 있더라고요. 제가 JTBC를 3시간 6분 때 뛸 때, 그때 제 하프 기록이 PB가 직전 PB가 1시간 32분 6초였거든요. 그러면 그 이론적으로 그냥 정량적으로 딱 계산을 해봐도 곱하기 2 하면 3시간 4분이잖아요 3시간 4분. 그러면은 플러스 거기에다 2분밖에 안 된 기록으로 3시간 6분을 들어온 건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거의 하프 PB 기록으로 풀코스를 뛰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제가 하프를 빡시게 뛰지 않았거나, 혹은 그 하프 기록보다 훨씬 더 잘 뛸 수 있었는데 못 뛰었거나, 혹은 그 하프를 뛴 이후 한 달 만에 기량이 급상승했거나,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기준 기록이라는 게 일반적인, 그래도 젊으신 분들에게 좀 더 들어맞는 기록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래도 3, 40대 뭐 이런 분들에게. 그런데 저희같이 이제 50대 이후의 러너들은 아무래도 스피드가 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력으로 승부하게 되는데,
저희는 40분 10km 40분 그 깐닥깐닥 하더라도 거기보다 15초 페이스가 느린 걸로만 달리면 되니까 그 15초 페이스 정도 4분 15초 정도에 잘 버텨낼 수 있는 지구력을 극강으로 끌어올리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km를 38분 후반대로 뛰려면은 그래도 뭐 얼마야 354 354 353 요 정도 페이스로 10km를 뛰어야 되는데 저는 때려 죽여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 그거를 뭐 한 5km는 어떻게 비벼볼 것 같은데 10km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 못 버텨낼 것 같아. 근력도 그렇고. 그런데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4분 15초 혹은 뭐 그보다 좀 더 느린 속도에서 더 오래 버텨라 하면은 또 그거는 자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스피드가 덜한 속도에서 오래 버티는 능력, 요거는 더 강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조금 제 장점 같아요. 강점 같은데 그 스피드가 떨어지는 부분을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지구력의 강점으로 메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JTBC도 그랬으니까 제가 이번에 진짜 성공한다면은 10K 40분을 못 달리면서도, 그러니까 39분대를 못 달리는데도 서브3를 할 수 있다, 가능하다는 거를 50대로서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강하더라고요. 뭐 설레발은 이렇게 이빨이 쳐놨는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간에 한번 최선을 다해서 독고다이식 서브3 훈련 주법이 통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씨, 근데 뭐 이게 비와. 한겨울에 또 이게 우중주 진짜 너무하네 이거. 자, 오늘은 제가 이 신발 이보 SL 신고 나왔어요. 요즘에 제가 가장 즐겨 신는 데일리 트레이닝화예요. 조깅부터 뭐 그냥 AR 에어로빅 러닝까지 뭐 이 신발로 자주 하고 있어요. 너무 편해. 너무. 이걸로 한 30km 뛰어보고 했는데 뭐 전혀 문제 없더라고요. 저는 올해 최고의 신발을 뽑아봐라 하면은 저는 주저없이 이 신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신발이 이게 되게 호불호가 크게 갈리더라고요. 이게 어떤 분들은 뭐 발목까지 나가고 자꾸 내전을 유발하네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고, 모르겠어요. 저는 저도 그래서 내전이 유발되나 해가지고, 제가 또 발목아지가 더럽게 안 좋잖아요. 부실한데 그래서 헬스장 가서 트레드밀 앞에다가 이 카메라 거치해놓고 찍어봤어요. 근데 다행히 뭐 내전 같은 거는 그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평발보다는 오히려 요쪽에 가까워가지고 아치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발등이 높아가지고 이게 웬만한 신발 발등 막 눌려서 그게 아프고 할 정도인데, 그래서 다행히 내전 그런 느낌 그게 없어서 그런지 저는 이 신발이 너무 좋아요. 너무.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가벼우면서 통통 튀어주면서 쿠션이 아주 적당하다는 거. 이게 과한 쿠션, 그러니까 쿠션이 좋다고 해 너무 부르면은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드러우면 부드러울수록 좋은 쿠션이다, 이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당해야 돼. 적당. 쿠션이라는 게 딱딱해도 안 되고 너무 물렁해도 안 돼. 그러니까 딱 내 발에 맞는 그런 정도의 쿠션이면 딱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에 딱 맞는 이 쿠션 정도가 이 아디다스의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 요거 그게 저한테 아주 궁합이 찰떡궁합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근데 비가 좀 많이 오네. 안 그래도 비 안 와도 미친놈 같은데 비 오니까 더 미친놈 같으네. 씨. 하여튼 이 이보S에 벌써 200km 넘어가나? 잘 신고 있고, 어제 그 장거리 30K 장거리 주행 테스트는 아디다스 프로 4를 신고 해봤어요. 제가
지속주를 할 때는 거의 대부분 다 아디오스 프로3나 혹은 이 신발 EVSL을 신고 하는데, 어제는 이제 저도 다음 대회에 신을 신발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4를 신고 뛰어봤는데 애매하더라고요. 일단은 프로3하고는 느낌이 좀 달라요. 좀 달라. 이게 좋아졌다라고 보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안 좋아졌다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리고 어제 또 이제 제 다리 상태가, 컨디션이 완벽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좀 몇 번 더 신어봐야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겠지만, 어제 당장 그 장거리 4분 33초 페이스 평균 그렇게 뛰어봤을 때 제가 느낀 거는 그게 썩 좋지는 않았다 라는 거예요. 프로3 대비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프로3를 좋아하는 이유는 정확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절한 쿠션 그 느낌 때문에 그렇거든요. 과하지 않으면서 또 그렇다고 너무 단단하지도 않고, 딱 제가 충격을, 제 다리의 충격을 딱 그냥 받아줄 만한, 그러니까 그 정도의 쿠션, 그 단단한 쿠션. 근데 그게 단단한데 딱딱한 쿠션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착지를 하더라도 불안정하게 착지를 하는 케이스도 이렇게 있는데, 달리다 보면 그래도 아주 서포트를 잘 해준다. 뭐 포어프, 미드프, 심지어 저 리어 뒤꿈치 쪽도 이렇게 좀 단단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삐끗해도 아주 잘 받아줘요. 그런데 프로4는 너무 물렁한 느낌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러지? 주맥스 쪽에 가까울 정도로 과하더라고요. 제가 나이키 알파플라이와 베이퍼플라이를 싫어하는 이유가 과한 그 부드러움, 과하게 물렁한 쿠션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목이 되게 불안정해요. 저 같은 이 부실한 그런 러너로서. 그래서 제가 프로3를 좋아하는 건데, 이 프로4는 약간 주맥스스러워졌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만의 그 쫀쫀한 그 느낌이 사라졌냐, 그건 아니에요. 그 느낌은 그대로 있는데 그게 좀 더 물렁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착지했을 때 프로4 같은 경우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내리찍을 착지하면 바로 튕겨오거든요. 바로 튕겨. 이게 느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되게 경쾌하게 뛸 수가 있는데, 이 프로4는 좀 더 부드럽다 보니까 이 반응이 약간 진짜 미세하게 딜레이 되는 듯한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약간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는 듯한, 물론 저 정도의 진짜 저질 러너가 뭐 에너지 손실까지 따지고 하는 게 참 웃기긴 하지만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저 같은 러너는 진짜 그 조금이라도 손실을 막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그런 식으로 느껴졌습니다. 아이고, 이거 비가 좀 꽤 오네. 다 젖었네. 다 젖었어요. 고글도. 오늘은 진짜 편하게 뛰러 나왔거든요. 편하게. 근데 6분대로 뛰려고 나왔는데, 확실히 카메라만 들었다 하면 그냥 여지없이 그냥 좀 빨라져요. 근데 나는 6분대라고 생각했는데 5분대네. 5분 40초. 아이고 씨. 그냥 천천히 뛰다가 들어가겠습니다. 와, 이게 너무 좋아 진짜. 이 착지 느낌 너무 좋아. 이렇게 쫀쫀하고 경쾌하고 이러다 보니까 데미지가 없어. 진짜 데미지가. 분명히 다른 신발들은 신으면 딱딱한 신발은 데미지가 많이 남아요. 그러면은 연속적으로 달리기가 힘들더라고요. 다리가 맨날 아프니까. 안 그래도 지금도 그 마일리지가 많거든요. 제가
그 유튜브에도 올려드렸지만은 지난달 430kg를 뛰었더라고요. 예전에도 한번 450을 뗐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한 달 그 휴가를 내고서 뭐 그때 백수처럼 놀던 시기라서 그게 가능했죠. 뭐 주구장창 낮에 따뜻할 때 뛰었으니까. 그런데 지난달은 멀쩡히 회사 다니면서 근무하면서 뛴 거기 때문에 야씨 그걸 430kg 물론 뭐 어떤 뭐 그 인스타 분들은 아시죠? 뭐 한 달에 1000kg 가까이 뛰시는 분들 계시고 뭐 그런데 저는 진짜 400kg 넘기니까 거의 한 달 모든 시간을 갈아 넣어야 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많이 뛰려면은 사실 다리의 회복이 진짜 필수적이거든요. 회복이 안 되면은 그렇게 뛸 수가 없어요. 당연히 부상이 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뛰고 나서 데미지가 가장 적은 게 저는 이 신발이에요. 이 신발뿐만 아니라 그 아디오스 프로3에 사용된 이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 요걸 신고 뛰면은 데미지가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런데 다른 신발들은 분명히 더 부드러운 신발들인데도 데미지가 커요. 희한해. 그러니까 다 이 러너마다 자기하고 찰떡궁합이 그 러닝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주맥스 좋아 죽죠. 막 저도 한때 그랬지만은.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레스스파 이게 책으로 또 뽑고, 뭐 다른 분들은 뭐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각자마다 맞는 거, 잘 맞는 거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아유 좋아. 이 길이 낮에는 너무 좋아요. 여기가 차도 거의 없고 인적도 거의 없고 그래서 너무 좋은데 밤에는 되게 무서워. 여기 무서워서 여기 못 올라와.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 막 쭉 가로등만 환하게 많이 켜 있으면 여기 매일 이렇게 뛰어다니겠는데 너무 어두워서 밤에는 못 오겠더라고요. 이게 왜 좋으냐면은 예전 영상에서도 언급해 드렸는데 여기가 아주 적당히 오르막이거든요. 적당히 오르막. 그러니까 킬로미터당 한 20m 정도 상승되는 오르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조깅만 해도 되게 좋아. 여기 근력이 아무래도 붙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조깅 할 때 저는 이 조깅을 회복의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요즘에는 사실 보강 운동 차원에서 조깅을 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착지 이런 거를 되게 신경 쓰거든요. 특히 약간 조깅은 포어풋에 가깝게 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발목 쪽이 확실히 발목 종아리 쪽이 강화가 되는 걸 느껴요. 제가 평소 달리지 않을 때도 평일에는 아킬레스건 보강 운동을 정말 한 2년째 하고 있거든요. 2년째. 다행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킬레스건 부상에서는 그게 시달리고 그런 건 없는데, 그렇게 보강 운동 하면서 또 조깅으로 발목 탄력을, 탄성을 키워주는 그런 느낌으로 뛰다 보니까 확실히 발목 쪽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1년 이상 부상 없이 이렇게 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뭐 훌륭하신 코치님들 많이 계시지만 뭐 여러분들도 다 뭐 그분들 각자 선호하시는 분들 다 이렇게 따라서 적용해보고 배우고 뭐 그러실 텐데, 저도 이제 대표적으로 3분 제가 참고를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많이 계시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참고하시는 분이 이제 썬코치 이선춘 그분하고, 그 다음에 김영복 런클리어 코치 그분하고, 그 다음에 정석근 헬스라이프 코치님, 이렇게 대표적으로 3분 제가 이렇게 참고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아시다시피 개성이 강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뭐 댓글 보면 뭐 네가 어떻게 내가 원래 싸우고 막 별짓 다 하고 있는데 그러지들 마시고 그냥 감사하게 그냥 나한테 적용해보고 맞으면은 그거 감사하게 받고 뭐 그러면 되지. 그거 뭐 가지고 싸우고 나이 먹고 왜 그러나 진짜.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그 세 분들이 주장하시는 그런 어떤 코칭 스타일에서 제가 참고할 만한 것들을 이렇게 쪽쪽 빼가지고 이렇게 달려봐요. 적용해봐요. 그래서 이거 되네, 이게 맞네, 나한테 잘 맞네 하는 것들은 진짜 감사하게 그렇게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그 세 분에서 제가 참고하는 것들을 말씀드려보면, 먼저 썬코치님의 이 주행 스타일은 제가 거기서 참고하는 거는 딱 요거예요. 이 수직 착지, 그 다음에 발목의 탄성을 이용한 주법, 점핑, 딱 요걸 체크해요. 요거는 당연히 특히 조깅할 때 제가 거의 썬코치님 주법으로 조깅은 그렇게 합니다. 지금 뭐 이게 화면으로 당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엔 더럽게 힘들더라고요. 뭔 얘기냐면 근력이 딸리다 보니까 힘들어요. 금방 힘치죠. 다리가 막 금방 떨려. 그런데 웃긴 게, 이게 웃긴 건 아니고 뭐 하여튼 신기한 게, 한 두어 달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확실히 근력이 받쳐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게 겁나 편해져. 진짜요. 그리고 느낌이 좋아. 달릴 때 이게 되게 좀 느낌이 좋아요. 왜냐면 내 골반, 무릎, 발목 이 세 군데에다가 3단으로 서스펜션을 달고 달리는 느낌? 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좀 딱딱한 신발을 신더라도 내 관절들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걸려있는 건과 인대 조직으로 잘 요거를 딱딱딱딱 받아주니까 요거를 충격을 흡수하면서 이렇게 뛸 수 있는 그 느낌이 이게 오더라고요. 근데 그 느낌이 상당히 좋아요. 이게 처음에는 힘들어서 아유씨 이거 왜 뛰어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하니까 어느 순간 괜찮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런데 물론 이거 그렇게 해서 근데 속도를 올려가지고, 속도를 올리면 저는 안 되더라고요 아직은. 왜냐하면 근력이 딸려. 조금 뭐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동작이 크니까. 좀 동작이 큰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오래는 유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조깅할 때 편한 페이스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약간 보강 운동을 해준다, 그러니까 보강을 해준다 라고, 그런 느낌으로 이선춘 썬코치님의 주법을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김영복 미드풋의 전도사님 런클리어 코치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미드풋과 그 다음에 그거 있잖아요, 앞피치 재빠르게 당겨서 앞에다 내려놓는다, 요거를 강조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저도 그거를 많이 왜 그러시는지를 제가 이해를 해요. 요게 힘 좋고 근력 좋은 진짜 젊으신 분들은 그게 좀 안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같이 근력이 진짜 시원찮은 그런 러너들한테는 그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에너지 손실이 정말 적어요. 이게 덜 들어. 그러니까 근력을 최소치로 쓴다, 그런 느낌이 강해요. 아이고, 이거 말로 설명하기 되게 힘든데 어쨌든 그래요. 제가 뛰어보니까. 들어가자. 일단 다리가 뒤로 흐르지 못하도록 빨리빨리 당겨주는 거예요. 그냥 뒤꿈치를 팍팍 당겨주면은 얘가 이제 뒤로 흐르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정신 빠뜨리고서 정신줄 놓고 느리게 달리다 보면은 케이던스도 느려지고 발도 뒤로 확 흐르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정신이 바짝 차리고 발 뒤꿈치를
착지하자마자 바로 당겨져서 앞에다 내려놓는다. 이렇게 가면은 그 에너지 손실이 되게 적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지속주 할 때, 그리고 다 대회 때 정말 많이 그거를 적용을 하거든요. 좀 빨리 달릴 때,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달려야겠다라고 할 때.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이게 좀 겉에서 봤을 때는 이선춘 코치님의 주법이 좀 더 다이나믹하고 멋져 보여요. 멋져 보여, 확실히. 그 런클리어 김영모 코치님의 그 주행 스타일보다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에너지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그 선 코치님의 주행 스타일이, 그래서 저는 장거리나 혹은 빠른 속도에서는 오래 지속하기 어려워서 요거를 100% 선 코치님의 스타일로 가기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정석근 코치님 케이던스 다른 거 필요 없어. 케이던스, 고 케이던스로 이빨이 굴려서 슈퍼소닉처럼 달려라. 이게 제일 효율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깔아뛰라고. 그래서 예전에 저도 무지하게 깔아뛰었죠. 그래 깔아뛰다 보니까 엄청 뒤꿈치 갈으라고 깔라고 하다 보니까 뒤꿈치를 갈기만 해.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달리는 스테이크, 그러니까 모양새는 좀 모양은 제일 빠져. 죄송합니다. 정 감독님 정말 죄송한데 달리기 모양으로 봤을 때는 제일 안 이뻐. 솔직히 제일 안 이뻐, 세 분 중에. 왜냐하면 이거 발바지 같거든. 좀 그렇긴 한데 솔직히 우리 같은 마스터즈 러너들한테는 대회에서 그따가 필요 없잖아요. 기록이 최고지. 대회에서는 뭐 바깥에서 이렇게 설렁설렁 뛸 때야 뭐 어우씨 멋있게 뛰네 뭐 이런 거 중요하겠지만, 대회에서는 일단은 서브시디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디 뭐 거기서 막 와일드하게 멋지게 뛰어. 일단 빨리 그냥 가는 게 그냥 최고지. 그때는 정석근 코치님의 그 발바리 주법이 최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일단 조깅을 하면은 6분대 조깅 같은 경우는 한 170 중반 정도 나와요, 페이던스가. 근데 한 5분, 딱 5분 페이스 정도 뛰면은 그때는 180에서 180 한 초반 요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진짜 대회 페이스로 올라가면 5km든 10km든 하프든 풀코스든 무조건 192, 3 이렇게 지켜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냥 192, 3 여기 아주 그냥 정확히 이렇게 지키면서 보폭만 조금 크냐 작냐 요 차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지금 현재 192에서 193이 정확히 아주 자연스러운 케이던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케이던스에서 서브3를 하려면 무조건 보폭이 120, 한 4, 5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현재 뛰어보면은, 그러니까 430 정도 뛰면은 114, 115 요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거의 10cm를 더 키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3일 전에, 아니 4일 전이구나, 그 대회 페이스로 15km 뛸 때도 보니까 그때는 123인가 4인가 나왔더라고요, 보폭이. 그러니까 그렇게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겁나 힘들잖아요. 이 보폭 10cm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크거든요. 그러면은 그 보폭 10cm를 올려 뛰겠느냐, 현재 케이던스에서. 아니면은 보폭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케이던스를 200으로 올리는 게 더 낫겠느냐, 요 문제에 이제 걸리게 되거든요. 뭐가 날까요? 어떤 분들은 케이던스 180 이상으로 올리는 것도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보폭 키우는 게 훨씬 힘들어요. 왜냐하면 젊은 근력 좋으신 분들은 그 근력으로 밀어붙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이게 50 넘어가면은 안 돼. 아파. 일단은 근육이 아파 그냥. 엄청 아파. 그래서 보폭을 이렇게 늘리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뭐 근력이 더 떨어질 텐데 유지하는 것도 힘드니까, 그러면은 아무래도 케이던스를 더 올리는 게 좀 더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더
모양은 빠지겠지. 케이던스가 또 올라가면 진짜 발발발발 하면서. 그래도 한 200까지 올려버리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보폭에서도 서브3가 가능하니까. 근데 그 200까지 올리는 것도 사실 쉬운 건 아니죠. 물론 이제 케이던스를 무작정 올려버리면은 또 그만큼 심박이 올라간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진짜 무식하게 무작정 올렸을 때 얘기고, 내가 나한테 맞는 수준에서 올리면은 그렇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3, 192 케이던스에서 뭐 심박이 더 올라가고 그런 거 전혀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 몸이 그냥 딱 그 케이던스에 맞춰져 있으니까 제 심박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저도 거기에서 의식적으로 케이던스를 200 이렇게 올리잖아요. 200까지. 그러면 심박이 더 올라가요. 당연히. 물론 속도도 훨씬 더 빨라지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처음에는 190 이상대로 안 나왔거든요. 예전 뭐 2년 전 요럴 때 대회 데이터 보니까 케이던스가 180 중반밖에 안 됐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게 맞았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이렇게 적응이 되다 보니까 190 초반대도 이제는 괜찮아졌는데, 그것처럼 한 200 정도까지 올려도 무리가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게 보폭을 10cm 키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 같은 주자한테는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간에 뭐 다 러너마다 특색이 있으니까 자신한테 맞는 방향으로 이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케이던스와 보폭을 같이 늘리는 게 최고 좋겠죠. 나는 근데 진짜 부러운 건 있어요. 케이던스가 한 180도 안 되는데 막 그 있잖아요. 10km를 40분 안쪽으로 뛰는 분들, 나 그런 분들 보면은 진짜 부럽긴 하더라고요. 야, 근력이 얼마나 좋으면은 그렇게 널려다니면서 뛰어도 그걸 버텨내는지. 난 그렇게 뛰면은 아이고 막 허벅지 종아리 다 터질 것 같은데. 아유 참. 확실히 이게 보폭이 좁잖아요. 작으면은 착지 충격이 줄기 때문에 이 데미지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마라톤을 뛰어도 30km 이후에 물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데미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30km 넘어서 35, 37, 39, 40 막 넘어가더라도 다리가 미친 듯이 아프다 뭐 그런 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뭐 뱃살처럼 다다다다다 이렇게 뛰었으니까 그래서 충격이 크지 않아요. 게다가 뭐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아디프로 3의 그 쿠션이 충격을 다 받아줬기 때문에 뭐 너무 저는 괜찮더라고요 그게. 어휴 씨. 지금이 딱 보세요. 180. 저는 이제 시계다 이렇게 띄워놓거든요. 케이던스, 페이스, 그 다음에 심박 요거만 띄워요. 그러면은 지금 5분 30초 페이스에 181, 2 요 정도네요. 심박은 140. 피곤해서 그래. 심박은 지금 떠들어대니까 많이 올라갔네. 원래대로 하면 한 120대 120 중반에서 후반 요 정도 나오는데. 아씨 다 젖었네. 오늘 또 신발 또 빨아야겠네. 저 벌써 이거 몇 번째 빠는지 모르겠어. 5번째가 6번째가 빠는 것 같은데 벌써 사가지고. 여튼간에 이렇게 이제 세 분 유명하신 러닝 코치 세 분의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좀 뭐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한테 맞는 스타일을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네가 원래 네가 맞네, 네가 틀리네 그런 거 싸우지 말고 좀 나이 먹고 그러지 마요. 진짜 보기 흉하니까. 에?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지 악하게 살지 마시다.
아, 좋다. 아, 아까로 피곤해가지고, 나올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또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게 말씀드리면서 혼자 주절주절 떠들고 다니니까, 뭐 미친놈 같긴 해도, 또 신나고 좋으네요. 몸도 개운하고, 뭔가 되게 좋다, 느낌이. 어제 그렇게 35km를 뛴 건데, 지속지 30km에다가 웜업 쿨다운 5km 했으니까 35km 뛰었는데도 뭐 크게 지금까지는 힘들다 뭐 그런 생각은 없네요. 확실히 사람이 즐겨져, 많이 뛰면. 그리고 참 이 역설적이게도 많이 뛰면은 부상 올 수 있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많이 뛰어서 만약에 부상이 안 왔다 그러면은 겁나 더 즐겨져. 네, 그걸 느껴요 진짜. 근데 옛날 같으면은 부상 왔으면은 작살나지. 벌써 왔어야 돼, 이렇게 뛰었으면은. 왜냐면은 430km를 뛰면서 평균 페이스가 5분 7초인가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렇게 빠르지 않았거든요. 평패가 막 잘 나와야 5분 30초 이렇게 나왔었는데 400km를 넘게 뛰면서도 평패가 그 정도 나왔으니까 많이 좀 비교적 빠르게 뛰었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상이 안 온 거 보면은 참 절묘하게 다행스럽게 부상이 안 오면서 그만큼 계속해서 강해졌다. 몸이. 그러니까 이런 다리 근력이나 인대 조직, 건 뭐 이런 게 다 강해졌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부상이 안 온 거죠. 그러니까 부상이 오면 조지는 거고, 만약에 부상이 안 온다, 겁나 많이 뛰었는데도 안 온다, 그러면 그만큼 강해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주 잘, 진짜 절묘하게 잘 맞춰야 돼. 이게 되게 이제 깻잎 한 장 차이로 진짜 까딱 잘못하면 부상이 와버리면은 그때는 이제 꽝이고 부상만 안 오면은 진짜 계속해서 조금씩 강해져. 사람이 강해진다는 표현보다는 진짜 즐겨져. 웬만해서 진짜 부상 안 와.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3일 전에 15km 대회 페이스를 쳤어. 그날도 웜업 쿨다운 하면 20km 뛴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회에 준하는 그렇게 뛴 건데, 그러면 이제 겁나 피곤한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3일 지나서 다시 또 35km를 거의 대회 페이스로 또 뛴 거야. 그러면 당연히 부상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데 왜 안 오느냐. 물론 뭐 이렇게 설레발 치다가 또 집에 들어가서 지금 아파 뭐 이럴 수 있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그만큼 지금 이런 조직들이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죠. 페이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3분 50초, 그러니까 3분 40초 요 정도 페이스로 몇 킬로를 뛰어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인대 상태가 됐는데 그렇게 된 거죠. 됐는데 만약에 뭐 이제 4분 중반대로 30km를 조진다고 해서 그 건이 못 버티는 게 이제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강해졌기 때문에. 옛날 같았으면 못 버티고 딱 부상이 올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많이 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강도로 쏘아붙이지 않는 이상은 이제는 안 온다. 부상이 잘 안 온다. 그런 상태가 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인스타에 보시면은 그 유명하신 분 있죠. 요즘에 제가 감사하게 그 참고 많이 하는데, 유문진 그분 러너 임바 그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막 한 달에 거의 1000km 가까이 뛰시잖아요. 진짜 존경스럽더라고. 이게 인간이 가능한가 싶기는 한데 가능하더라고, 그분은. 야, 진짜 인간 승리의 화신 같은 그런 분이신데, 그분도 그렇게 뛰시는데 안 오잖아요, 부상이. 진짜 다른 사람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되면, 야, 부상 당연히 와야 정상인데 안 와.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그분은 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강한 상태, 강한 몸이 받아내줄 만한 수준에 못 미치는 그런 강도, 트레이닝 강도로는 부상이 오지 않는다. 잘 오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거죠. 저도 이제 한 달에 430km 이렇게 뛰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지간한 조깅 베이스에서는 뭐 부상 올 이유가 없죠. 그잖아요. 물론 저 같은 놈이. 그런데 이제 제가 만약에 진짜 제가 되도 않는 뭐 330 페이스로
막 미친 듯이 그냥 쏴 붙인다 맨날. 그러면 오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430 정도의 페이스는 거의 존 3와 존 4 경계 정도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많이 힘들지가 않거든요 사실. 힘들지 않은 페이스니까 저는 이제 저한테는 그 정도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 2, 30km 뛰어서는 이게 부상이 잘 안 온다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벌써 8주 연속 그렇게 뛰고 있거든요. 435, 440 뭐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8주 연속 계속 25 이상으로 30km까지 매주 이렇게 뛰는데도 부상이 안 오더라고. 아, 물론 이렇게 또 헛소리 확 하다가 다음 주에 뭐 또 어디가 나갔는데 뭐 이러면, 야 이거 진짜 이런 쪽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근데 겸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역시. 아이고, 아 좋다. 또 이렇게 뭐 많이 춥지 않네 오늘. 비가 이렇게 오는데도 많이 춥지가 않아요. 아이고, 신발이 좋으니까 너무 좋다. 나는 이거 극호야, 극호 진짜. 야, 어떻게 신발이 이렇게 좋지 진짜. 제가 지금까지 신었던 신발들 중에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게 처음에가 엔돌핀 스피드 3 그거였고, 그 다음에 전마협의 명기 젤플라이어 그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데, 세 개 중에서 진짜 걔는 비교도 안 돼. 그 정도로 저한테는 얘가 압도적으로 좋아요. 압도적으로. 진짜 다 좋아. 조깅도 좋고 뭐 그냥 스피드용으로는 조금 아닌데 어쨌든 어지간한 템포런까지 다 좋아. 그래. 자, 그거 있더라. 그 프로4 뒤꿈치 너무 물렁해. 너무. 그래서 이게 제가 확실히 주법이 바뀌었거든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선춘 썬코치님 주법으로 제가 하다 보니까 확 바뀌었어요. 진짜 이제 거의 미드풋으로 뛰어서 그런지 몰라도 뒤꿈치가 안 닳거든요 아예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발들이 잘 맞는데 러너분들 보시네. 근데 그 아디프로 4 같은 경우 뒤꿈치가 너무 물렁해서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 약간 이게 착지 포인트를 뒤쪽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와, 완전 꿀렁꿀렁 해가지고 발목까지 확 돌아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리어프, 그러니까 힐 스트라이크라고 하죠. 약간 뒤꿈치로 뛰시는 분들은 안 되겠다, 다치겠다 라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요즘에 제가 보면은 이 주법, 그러니까 착지 방법에 따라서 이 평가가 확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발들이 이게 미드프 혹은 리어프 어떻게 뛰냐에 따라서 확 달라. 느낌이 너무 많이 달라져. 내가 요즘에 저는 이제 미드풋으로 뛰다 보니까 앞에 전족부가 딱딱한 신발들은 되게 싫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막 이 러닝화 리뷰에서도 더럽게 딱딱하다 하는 신발들 얘기 말씀드려보면, 예를 들어서 뭐 퓨리어스 ET 같은 경우 너무 쫀쫀하고 좋다는 평가도 많지만, 저는 이제 그거를 거의 미드풋으로 뛰는데, 미드풋으로 뛰어보면은 전족 쪽이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딱하다는 거야. 그러면 왜 이게 쫀쫀하다고 하지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뒤로 뒤꿈치 쪽으로 찍어보면은 겁나 물렁물렁해요. 쫀쫀하고. 이래서 그렇구나.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딱딱한 신발, 그러니까 전족이 딱딱한 신발은 못 신겠어요. 왜냐면 이제 발볼로 착지를 받아야 하는데 앞에가 딱딱하니까 그럼 발볼이 아프잖아. 충격이 많이 오고. 여기 인적이 많은 구간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중간중간 움찔움찔 하면서 제가 말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뭔 얘기하고 있었지? 하고서 다 까먹고서 뭐 헛소리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건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분의 코치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다 전족부로 뛰어라. 즉 전족부라는 거는 포어풋이 아니라 미드풋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대. 전족부라니까 발 앞쪽으로 뛰니까 포어풋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전족부로 뛰는 거는 미드풋 얘기하는 거예요. 발볼로 착지해라. 세 분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만의 약간 스타일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앞쪽으로 발 아치를 중심으로 해서 앞쪽으로 착지해야 효율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확실히 그래, 맞아. 제가 예전에 이제 뒤꿈치를 뛸 때 확실히 이 뒤꿈치가 먼저 닿으니까 이 아킬레스 건 쪽이 이렇게 삐뚤삐뚤하면서, 특히 불안정한 러닝화 신으면은 발목이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러면은 찌릿찌릿하면서 건에 무리를 줬던 거야, 인대나.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완벽하게 전조. 저 같은 경우는 딱 앞에 발볼, 그 다음에 아치, 그 중간 어디 지점에 이렇게 발날 쪽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해서 이렇게 착지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뒤꿈치가 이제 살짝씩 닿기는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발목이 안 들어가잖아요, 뒤꿈치 쪽이. 그러니까 건 쪽에 무리를 안 주는 것 같아요, 무리를. 근데 가끔가다 저도 이제 내리막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제어가 안 되고 이제 이렇게 노면이 안 좋은 상태에서 막 잘못 착지를 하면 뒤꿈치가 확 찍힐 때 있거든요. 그러면 여지없이 발목이 재수없으면 돌아가요. 그런데 이제 그 뒤꿈치 쪽이 좀 단단한 그런 러닝화들은 그걸 서포트를 해주니까 덜 들어가는데, 물렁한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신고서 뒤꿈치 잘못 찍으면은 확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은 막 벌써 그냥 느낌이 와. 발목도 여기 무리 갔네.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그런 거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전죽으로 뛰는 게 좋다. 그러면 옛날 저기 금메달 따신 분이 왜 힐스가 아니라 저기 리어풋으로 뛰는 게, 초보자는 그게 낫다라고 말씀하시냐. 저는 그 이해는 가요. 예전에 미드솔 딱딱한 신발들밖에 없던 시기에는 솔직히 미드풋으로 뛰기 힘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딱딱하니까. 진짜 그런 신발 신고 미드풋으로 뛰어보면,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런 딱딱한 신발 신고 미드풋을 뛰면은 겁나 아파. 발바가 아파서 못 뛰어. 오히려 부상 더 빨리 올 것 같아. 그런데 요즘처럼 전족이 되게 미드솔이 이제 좋고 그 충격을 잘 받아주는 애들 신고, 그런 신발 신고 이 미드풋으로 뛰어버리면은 진짜 착지 충격이 거의 안 올라와. 지금 이 신발만 해도, 요것도 EVSL도 어떤 분들은 딱딱하다고 하시긴 하는데, 물론 그거는 이제 개인마다 다른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요 정도 정말 좋거든요. 말랑하다고 생각하고. 말랑한 건 아닌데 참, 그러니까 어쨌든 쿠션이 충격을 대부분 받아내주는 정도니까 요거 신고 지금 제가 이제 발볼로 이렇게 착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뒤꿈치 쪽에, 그러니까 발목 뒤쪽에 데미지가 거의 없다라는 거. 그래서 가능하면 미드풋을 뛰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이 돼요. 요즘에는 그래요. 물론 뭐 초보분들은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어. 그냥 잘 맞는 거 뛰세요. 근데 이제 그거 있죠. 뭐 누구나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신체 질량 중심, 또 무게 중심이 앞으로 빠지면 안 된다는 거.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네, 지금 중심에서 딱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렇게 해야 또 이렇게 그 미드풋이 되는 거고, 많이 미드풋 한다고 막 어디 억지로 막 이렇게 찍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 오면은 이제 그건 진짜 그건 아닌 거고, 그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오히려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러워야 돼, 자연스러워. 근데 이게 진짜 바꾸기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도 뭐 지금도 아직도 어설프긴 하지만은 이렇게 바꾸는데 1년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거의 진짜 2년 걸렸네, 2년.
2년 정도에 거쳐서 이렇게 미드풋으로 바뀐 것 같아요. 아씨, 비 너무 온다 이제. 춥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배터리가 안 나갔거든요. 배터리가 역시 언제 나갈지 몰라. 일단은 한번 끊을게요. 나 이러다가 배터리가 나가버리면은 중간에 그냥 지금까지 떠든 거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 한번 여기서 끊을게요. 혹시 몰라서. 일단 저장했어요, 하나. 씨, 안 날아갔다. 좋다. 야, 이거 비 맞고, 한겨울에 비 맞고 이렇게 뛰면 진짜 미친놈인데. 근데 참 기분 좋네.